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상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다음식을 만족시키는 X의 다항식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을 다시 한번 좀 잘 써보게 되면 2X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항식 키워서 빼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A라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식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2배 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식은 원래 식 그대로 쓰면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되겠고 이 두 식을 우리가 더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X제곱에 3XY에 5Y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번에 바른 식이 있는 주어진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깔끔하게 계산할까 이런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면 믿겠습니다. 1번 간단하게 마칩니다. 이어서 2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근과 관련된 건 당연히 판별식이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게 되면 중근 됐습니까? 0보다 이렇게 작게 되게 되면 허근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실근을 언급하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실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짝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4분의 1을 좀 쓰면 되겠죠. 그러면 k-1의 제곱 마이너스에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은 지워지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2k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k가 있을 것 같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k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문제에서 최소값 수거하게 되면 3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근이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하고 중근 합쳐서 실근이니까 부등식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2번도 또 가볍게 마치도록 합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px를 나누었을 때의 목,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된다 얘기는 px를 완전히 가르쳐준 모양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px라는 식을 좀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식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좀 됩니다. 그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q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이 나머지를 이제 구해달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정리 원리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0이 되게 하는 적당한 수를 넣어서 풀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p 마이너스 2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 정보 마이너스 2라는 정보 1이라는 정보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위에 식이 이제 완벽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p 마이너스 1을 좀 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에다가 또 4에다가 플러스 2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10이니까 와 숫자가 커지는데요. 마이너스 40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43이 됩니까? 숫자가 좀 이렇게 커져가지고 우리를 또 좀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그 다음엔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소가 되는 거니까 1밖에 안 남습니다. 여긴 또 뭡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긴 또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번 결과는 또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우리가 이제 풀 준비가 끝나는 거죠. 자,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3a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45가 되나요? 자, 그러면 a 값이 15가 되겠고 a 값이 15라면 b 값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돼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최종 구해갈 수 있는 나머지 a 값, b 값, ax 플러스 b에서 구했으니까 15x 마이너스 13 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우리를 조금 당황스러하게 좀 만드는데 자, 원리는 그렇습니다.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그다음 나머지 생겼다. 뭐 이렇다는 얘기는 방식을 전부 다 가르쳐줬다라는 뜻이니까 나머지 정리 원리의 형태에 맞춰서 쓰기만 잘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풀어야 될 것 이 부분들은 다행히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니까 좋은 형태에서 쓰면 되겠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원리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0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연산이 좀 편해진다라는 거죠. 자, 원리 지켜서 자,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그럼 p-하고 1이라는 정보를 좀 알아야 풀이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위의 식에 가서 처리해서 계산 결과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풀어가는 절차. 자,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는 잘 모르면 가장 기본 지키는 이 두 가지 부분이죠. 문제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문장 형태로 좀 써가는 이 기본을 좀 지키면서 자, 원리를 조금 생각하면 풀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거듭 강조드리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당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목과 상수 a, b, c의 합을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직접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그대로 계수를 쓰면 되겠고 2x 플러스 1로 나눈 거니까 이것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2가 그대로 내려오고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6에 3 되겠고 4의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A에 해당하는 값, B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C에 해당하는 값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신 식을 x 플러스 2분의 1에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 나누는 거하고 여기 목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누는 형태는 2x 플러스 1로 만들어 주게 되면 2를 곱하게 해줄 만큼 이쪽 식에 가서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목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하고 c를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목까지도 또 구해가는 그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목 부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가 3번에 있네요. 됐습니까? 자, 뭐 조립제법의 일부분 제시된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2x 플러스 1로 나누기 때문에 자, 0 만드는 숫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식 자체라는 것은 곧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2x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식 형태에 대한 걸 쓰면 자, 이렇게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형태로 가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식을 변형을 좀 살짝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 좀 잘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합니다. x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x값에 관계없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어 있군요. x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해라. 그 다음에 는 0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바로 뭐죠?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k에 대해서 정리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개했을 때 k제곱이 있겠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k가 있겠고 뒤쪽에 3 해서 x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k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런 부분 형태에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각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곳 인수분해서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되겠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k에 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쪽에서 마이너스 1, 3하고 0하고 3 돼 있는데 동시에 만족해 주는 값이 3이라는 거 금방 좀 눈에 확연히 들어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고 자, 항등식이라는 판단이죠. K값, 세분값이 항상 는영형에 드는 거 K에 대한 항등식. 뭐 정리만 좀 잘하면 00에 의해서 풀이 실행하는 거니까 풀이도 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형식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좀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복소수 관련 계산이군요. 주어진 식들,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뭐 이게 종이 이렇게 나왔다시피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이제 i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i 고치고 8i 고치고 됐습니까? 12i 고치고 72i로 고치고 빼기에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2i에다가 또 i입니까? 와, i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풀이 나오니까 2하고 또 2가 남으니까 루트 6 되겠고 i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요런 것은 이제 이렇게 좀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도 또 약분이 되게 되니까 루트 6이 되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4로 16 풀리고 2, 3이니까 루트 6 되겠고 됐습니까? i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로 바뀌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 계산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5에다가 그러면 3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오호. 그럼 A 값이 3 루트 6이 되겠고 B 값은 지금 이렇게 고쳤는데 B 값은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6, 9, 54가 답이 되네요. 54. 됐습니까? 자, 뭐 연산하는 과정이니까 뭐 이렇게 수학적 원리가 좀 많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루트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I 고쳐서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아시죠? 자,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BC를 세 번 기울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자, 허근이 키포인트니까 자, 허근이라면 역시 판별식 D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C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B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A 마이너스 곱하기 한 결과 됐습니까? 허근이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C 제곱의 이 부분이 A 제곱 빼기 B 제곱. 와우, 정리가 좀 깔끔하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A 제곱은 이항시키니까 A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변길이 제곱했는데 한 변길이 제곱이 더 크진 이 형태는 뭡니까? 자, 여기 뭐 같다가 되면 직각삼각형인데 이쪽이 크게 되면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좀 더 정확하게는 A가 가장 긴 변이 되는 그런 둔각삼각형 이해되셨죠? 자, 뭐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살펴가는 거니까 뭐 이론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2차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그러면 좀 여기 이제 a 값 이런 것들이 이제 복소수일 텐데 어쨌든 인수분해가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 부분 이제 전개해 보면 좀 압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해주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됐고 ab를 하게 되면 이제 5가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뭐 근과계세의 관계 문제 유형하고 유사하겠고 자, 그럼 곱셈 공식 활용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4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겠고 오호. 근데 지금 AB가 또 5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또 얼마가 되니까 숫자만 좀 쓰죠. 뭐 부호 때문에 부호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5가 되겠고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수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64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 해서 1번이 답이 돼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복소수로 인수분해 됐다라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낯설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인수분해를 직접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얻어서 그 다음 풀이 과정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문제의 문장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주어진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8번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또 역시 또 쉽게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당식 px에 대해서 이런 값을 대입하면 항상 3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px-3은 0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걸 만족해주는 값이 -1이라고 1이고 하고 2가이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다 이거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뭐 hx라는 뭐 새로운 함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px-3 이렇게 된 함수. 자, 그랬을 때 이 hx라는 것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대입해주면 0 되는 거니까 근으로 가는 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요. px라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 부분을 이항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px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겠다. 자, 물론 이제 최고차가 문자가 있었는데 최고차가 1이라고 해서 그 부분 1을 좀 유지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문제 뜻에 맞게 이걸 좀 잘 써간 것 같습니다. 그럼 px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px를 우리는 좀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걸로 그럼 뭐 x에다가 qx 플러스 r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이 나머지 r을 구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리 이것을 0 만드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0을 대입해 주면 1이 되겠고 0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0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에다가 또 3을 또 이렇게 더하게 하는 거니까 결과는 5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px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부분, 자, 주어진 식 p 이렇게 해서 항상 3이 나옵니다라는 이 식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이 3을 좀 이항시켜줘.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식에다가 이런 숫자들을 대입해주면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새로운 식은 뭐 요 부분 이제 hx라고 해주면 되겠고, 뭐 이런 새로운 식은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근으로 하는. 최고차는 좀 1이라고 주어져서 최고차를 유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통해서 이제 좀 3을 좀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서 px가 이렇게 나온다. 와,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해갔는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요 px 부분만 잘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이가 무난한데 이 얻어가는 과정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식의 인수인 것을 구해달라. 인수분해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4제곱 짝수차로 되어 있군요. 8x 제곱 짝수차로 되어 있군요. 또 짝수차군요. 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보기차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인수분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4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하고 4제곱하고 x 4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4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4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제가 아직 여기 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뒷부분이 이제 또 빼기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조절해서 좀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이제서 좀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 8x 제곱이니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2x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이 돼서 이제 드디어 원하는 모양이 됐죠. 자, 그럼 이제 합차 공식 형태로 한 번은 2x를 더하기 해주면 되겠고 한 번은 빼기.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내림차수는 정리하게 되면 자, 이제 좀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인수인 것을 골라달라. 마이너스 2x로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1번이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좀 잘못됐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고 마이너스 돼 여기 또 문제가 되겠고 플러스로 돼 있으면 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또 문제가 되죠. 역시 1번에 뭐 인수는 하나가 딱 존재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식이 짝수차 돼 있으니까 아, 보기차식이구나.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된다는 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 가죠. 자, 요 부분들을 그때 문제에 맞춰서 좀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부분이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되는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출제자들이 뭐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역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그럴싸하게 좀 원리 적용해 가는 거니까 많이 등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기차식 은근히 그래도 이제 인수분해 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조금 학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핍니다. 와, 숫자들이 이렇게 쫙 돼 있을 때, 이 A의 소인수를 구해달라. 와, 주어진 식 인수분해하고, 자, 근데 숫자로 돼 있어서 좀 처리가 좀 잘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공통적인 숫자가 지금 39가 좀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이 39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 X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좀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이 부분에 x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x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빼기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1x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숫자들이 이렇게 크니까 일단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 계수의 총합이 0이 아니니까 1은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그러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되니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6 되고 플러스 6. 자, 됐습니다. 이런 인수 하나 좀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의 약수인 2계통으로 좀 시작을 또 한번 해봐야 되죠. 2를 해주면은 4가 되고 8에다가 그럼 3 되니까 6 되니까 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돼 있고 그 다음 요 식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뭐, 여기 또 제곱까지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인수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써볼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x 값을 우리가 지금 39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40의 제곱이 되겠고 와, 이건 또 소인수분해 더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39에서 2를 빼니까 37이 되겠고 여기는 그럼 또 얼마가요? 42가 되나요? 자, 이런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더 소인수분해 가지고 더 나타내 줘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뭐 17, 23 뭐 이런 숫자들이 나니까 뭐 굳이 안 살펴보지 않더라도 여기 37 인수 보이죠? 자, 37이 소인수가 된다. 금방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숫자와 관련돼 있는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치환의 설식을 좀 보겠고 지금 이제 인수 소인수분해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 고차식 인수분해는 바로 뭐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써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자, 고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특이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처리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양 틀은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사실 좀 인식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제에 좀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입체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육면체 인데 이 각 면이 가운데 밑면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xx x 플러스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쭉 해서 뻥 뚫어라다 이런 얘기네요. 직육면체 모양 구멍을 뻥 뚫어놨습니다.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해달라. 그럼 뭐 전체 부피는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가로 세로 높이고 그러니까 세제곱 해주면 되겠는데 이제부터 좀 뭔가를 좀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뽕 뚫어서 뺐다. 뭐 이제 x 제곱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이런 부분을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을 2번 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옆으로도 빼야 되는 거니까 몇 번 빼야 되니까 3번을 빼야 되는 거예요. 3번. 자, 근데 문제는 자, 여기 가운데 이 겹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한 번만 빼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3번이나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2번을 좀 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바로 뭐죠? 여기 이제 XX 겹쳤던 이런 부분이니까 아하, X 세제곱 이 부분을 2번은 좀 더하게 해줘야겠다. 요거 좀 실수해서 좀 조심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주면 부피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산수를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x 세제곱 더하기 3배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가 되죠? 6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4, 3, 12x에다가 플러스 8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고 6x 제곱도 지워지고 와 의외로 좀 간단히 남습니다. 12x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12x 플러스 8 자 있군요. 오, 중간에 뭐 차수가 갑자기 너무 낮아져가지고 당황했는데 보길 보니까 뭐 차수가 뭐 다들 1차 뭐 이런 형태가 주로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주먹에 이제 구멍이 뽕 뚫어져 있어서 이렇게 빼진 이 부분이 부피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된 부분도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 형태 위아래로 뚫린 부분도 이렇게 해서 3번 뺀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들은 와우 전체 부피에서 한 번 제거돼야 되는데 3번 제거돼 있으니까 2번을 더하게 된다. 와, 요 2번 부분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거 그냥 한 번 더하게 해서 x 세제곱 이렇게 써서 좀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부피 표현하는 부분 신경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등식 세제곱을 전개를 쫙 하겠다. 그러면 뭐 상수항에서부터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까지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항등식이다. 뭐 항상 성립하게 전개를 하겠다. 와, 근데 이거 뭐죠? 와, 이거 뭡니까? 허허, 분모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간다. 자,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서 풀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달라. 그냥 요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뭐 전개를 해서 계수를 열심히 찾아서 A0, A1, A2 이런 부분을 안다고 문제풀이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좀 더 나누기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런 숫자를 좀 어떻게 만들까? X의 제 근데 이제 여기 X 6제곱, 5제곱 이런 부분하고 부분에 여기 이제 지수 부분하고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뭘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자, X에다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평상시에 이런 것들은 뭐 대입을 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걸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된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변화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데 x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진 식 자체 4분의 1에 1이 되겠고 1, 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여기 처리가 되는데, 자, 그 다음 나오는 과정 A0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A1 x제곱이 있으니까 제곱하니까 4분의 A2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게 되게 되면 2의 5제곱 32분의 2의 5제곱을 쓸까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니까 64분의 A6 이런 형태에서 자, 문제에 주어진 모양이랑 좀 많이 유사해졌죠?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전부 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없는 부분들. 자, 그렇다면 전에 이제 여기 뭐 둘 다 이랬었습니까? 이렇게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하던 것처럼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상쇄 되고, 그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쓰는 부분은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주변의 부분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플러스가 되겠다는 뜻이 되겠고, 쭉 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갈 거고, 마지막에 이게 지금 32분의 A 5제곱도 있고 플러스 64분의 A 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이런 모양. 자, 이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 어떻게 만들었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합을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거 이제 요 부분 이제 2배가 될 거니까 A 채로 되겠고, 자,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워지죠. 그다음 여기는 A 문제 형태에 좀 맞춰 쓰겠습니다. 2 제곱분의 A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그 다음 이제 남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2의 4제곱분의 A4가 되겠고, 5제곱 지워지고 여기 부분에 이제 남은 거니까 2의 6제곱분의 A6 이렇게 남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남는 부분이 드디어 우리가 구할 식하고 이제 일치된다는 거 확인됐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8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1 대입하면 이거 주로 이제 계수 총합이 나오죠. 계수 총합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고 하는 이런 게 가장 그래도 이제 좀 변형이 된 형태인데, 지금 주어진 부분하고는 연결이 좀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대입해주면 A1, A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 형태 분모 생기는 모양 때문에 저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시험 장소에서 금방금방 생각이 나야 되는데 평소에 좀 연습을 좀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원리는 또 똑같죠. 위에 부분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은 이제 더 다시 이 부분도 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차 이런 것들 해서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서 뭐 혹시 또 차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1 빼기 이렇게 되니까 26이 되겠고 2배 되겠고 요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A1 그 다음에 2 세제곱분의 A3 2의 뭐 5제곱분의 A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여기 홀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만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도 나오는 거니까 이 합차가 이제 풀이 원리인데 지금 이제 합이 좀 원리 형태로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 문제에 좀 가미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이론들을 좀 적용해서 변형된 문제를 대체해 갔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상연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두 학생이 2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은 x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왜 또 숫자를 또 잘못 봅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잘못 봤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본 것은 x제곱하고 요 b라는 숫자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i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를 얻었다. 뭐 근의 공식 근과계수 관계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관점이니까 지금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은 요 관계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합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은 잘 안 된 거지만 이 두 개를 열심히 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 베타 요 형태 4에다가 빼기에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처리해서 이제 5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근과계수 관계 이론을 적용해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b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b 값이 5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학생은 또 상수항 잘못 보고 또 두 근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또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바르다 이런 얘기니까 두 근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럴 땐 이 규칙만 좀 바른 적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는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합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이제 2가 나올 텐데 요 관계해 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요 부분이 좀 바르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식 자체가 x제곱 a 값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b 값이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형태의 식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옳은 근을 구해달라. 그럼 역시 뭐 근의 공식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와우, 근의 공식. 자, x는 짝수 형태니까 1분의 필요 없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a가 4가 되니까 2i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제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에이, 계수 좀 똑바로 좀 보고 풀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곧바로 물어보지 않고 재미난 형태로.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교과서적인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라서 그래도 이제 여러 학교에 제법 그래도 출제가 높은 그런 문제니까 자, 아이디어 좀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계수 잘못 보고 풀어서 얻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되니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론은 이쪽 부분이다. 그래서 두 근의 합 형태의 이론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여기 부분 그러면 또 여기만 이제 바르게 좀 돼 있는 거니까 그 관계에 해당한 두 근의 합 부분에 대한 이론 부분이 바르게 돼서 이렇게 이제 바른 근을 구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바른 근, 그다음에 바른 근들을 구해가서 그래서 이제 최종 식을 좀 완성해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나온 근을 유추해서 2차 방정식이 어떤 식인지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최종 우리가 스스로 바른 근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제법 그래도 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은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이용하여. 이런 건 얘기 안 해줘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을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 이게 뭐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2020에 11제곱 뭐 18에 10. 와, 풀 수가 없죠. 2000 또 19로 나눕니다. 그래서 2019라는 숫자를
자, 이제 18, 20 이런 데 가운데 숫자니까 이런 걸 이제 x라고 놓게 되면 2020이라는 숫자가 x 플러스 오호 x 플러스 안 되겠군요. 저 위의 식이랑 매치업 시켜야 되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 지워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18이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2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1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2018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x의 13제곱, 그다음에 x의 15제곱이 되겠고, 요거가 이제 2019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1이 되겠군요. 아하, 이렇게 돼 있다. 나머지 r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정리 원리식 킥이니까 이곳을 이렇게 0되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니까 1이 되겠고, 1의 11제곱은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13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이제 r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기에 우리가 나머지 구하는데 나머지엔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오, 이거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나긴요.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나눴죠? x 플러스 1인 2019로 나눠졌죠? 2019.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는 2019의 배수 형태를 항상 더하기 빼기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게 되면 최종 201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가는 나머지는 얼마다? 2018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제가 좀 살짝 착각해가지고 2019로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주어진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좀 안 되죠. 자, 그래서 2018을 x라고 처리한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 뭐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진 거니까 뭐 그냥 깔끔합니다. 원리만 좀 잘 지켜서 이제 나머지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것은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눠준 수보다 이제 작은 그런 형태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 마이너스 1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눠준 숫자가 2019니까 2019의 배수 형태를 항상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도 가능한데 지금은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양수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과정, 마지막 요 과정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위에서 구한 알파 베타를 열심히 집어넣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다.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해서 P-Q 값을 구해달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뭐 세제곱은 뭐 1이 되는 이런 형태에 관계된 뭐 허근과 관련된 뭐 많이 등장하던 식이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요 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요 부분들을 그냥 이 정도라면 그냥 계산에 의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대입하겠습니다. 알파 제곱을 대입하니까 알파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p 알파 제곱에 플러스 q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알파. 그럼 이 정도 써도 되겠죠? 그럼 베타 4제곱에 p 베타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한 결과는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용해서 푸는 건 뭐 가볍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요, 세제곱은 1 되는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을 각각 이런 부분들 알파 베타로 고쳐가게 되니까 p 알파 제곱 플러스 q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또 뭐죠? p 베타 제곱 더하기 q는 이쪽이 베타 된 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베타.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빼기부터 하겠습니다. 주식은 이제 차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p 공통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q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공통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4를 좀 공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잘 써줘야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약분이 좀 되거든요. 그럼 P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퀄 마이너스 4 되는데, 문제에서 뭐 여기서 뭐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정도는 뭐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1, 이 정도는 우리가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P 값이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차를 통해서 P 값을 얻어냈다면 이번에 그러면 또 합하면 어떻게 되죠? P 공통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2Q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공통의 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여기는 뭐 마이너스니까 4라고 쓰면 되겠고 2q 쓰면 되겠고 p 값은 4 됐는데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우리가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렇게 계산되죠. 자,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q가 이항시켜서 8 되는 거니까 q 값도 4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 정도 산수니까 그냥 제가 이제 다른 원리 안 하고 그냥 계산한 이 부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BQ가 구해졌는데 차를 구해달라면 이제 답이 0 되죠. 조금 우리 또 항상 답이 0 나오면 좀 허탈해지는데 0 나왔습니다. 조진식 2차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허근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할 때 두근합, 두근곱, 여러분들이 좀 오메가 바 이런 거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 세제곱하면 그것은 여기다 이제 다시 x 마이너스를 양변에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되고 그게 0 돼서 세제곱은 1 되는 성질 정도 아시면 되겠고, 조진식 자, 제곱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뭐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결과 요걸 그냥 이용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서 처리했습니다. 함수 표현 관계로 해가도 되는데 그건 조금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차한 부분이랑 그 다음 이 계산 결과가 합한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이용해서 식을 풀어간 거니까 뭐 대단하게 복잡한 이론 쓴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함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자, 평상시에 조금 연습을 통해서 자,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시 kx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k1 값은 어떻게 되느냐? kx는 여기 이렇다고요? kx를 그럼 좀 써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이거 인수분해를 좀 해서 좀 센스 있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쓰긴 썼는데 몫이 x 플러스 6이다. 몫을 썼는데 나머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뭐 써야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차로 나눴으니까 2차의 몫, 1차의 몫에 이제 나머지 2차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주어진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단 이야기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2차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쓸까요?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 이 부분도 일부가 좀 더 나누기가 되겠죠.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나누게 되고 남는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9x-10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분 자,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쓰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kx를 다시 좀 그럴싸하게 쓰게 되면, 자, 그냥 쓰죠. 뭐 이렇게 뭐 원리 세제곱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x 플러스 6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9x 마이너스 19 이렇게 쓰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제 어쨌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는 뭔가요? k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할 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즉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 이거 숫자가 또 커지는데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니까 4. 4고 36이네요.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에 3 되겠고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 계산 결과가 또 얼마나 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처리됐네요. 와우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3a 되겠고 36, 야, 여기 또 얼마죠? 37입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와, 3a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자, 이항시키면서 여기 뭐 플러스 36이 되니까 6점 남을 것 같고 플러스 3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a는 이꼴 43이 되는 뭐 이런 형태네요. 오, 자, 이렇게 되는데 뭘 구해가야 되는 거죠? k-1이요? 와, 그럼 뭐 그냥 곧바로 무엇을 구해가는지 해서 마이너스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K1을 구하는 거네요. K1을 좀 구하면 되겠죠. 자, 조진식에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호, 자연스럽게 0 되고 여기는 즉 3a가 되겠네요. 3a 플러스 9 마이너스 19로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3A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43에다가 이곳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33이 답이 되거나 33 있어야 됩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연산하는 부분까지. 어우, 중간에 또 숫자 커져가지고 순간 좀 살짝 당황시키는 것까지. 자,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라고 해서 이렇게 써졌는데, 이게 미지수가 지금 3개가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다음 풀이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에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와, 미지수가 이제 하나만 남게 깔끔하게 잘 처리해준 이 부분들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은 어차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이 일부 더 나눠서, 이게 사실은 이 A 부분이 이제 몫으로 좀 더 가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남는 이 부분, 자, 핵심적인 요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이제 맞아 A 값을 알아가는 건데, 와, 이 숫자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좀 당황해서 지금 혹시 또 내가 좀 잘못 푸지 않나, 예, 좀 약간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구할 부분하고 이렇게 좀 잘 접목되는 거 보니까 뭐 잘 풀이가 진행된 거죠. 됐습니까? 자, 신경 써야 될 요소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가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니까 복습도 해서 또 확실하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복수수가 주어져 있는데, 오호, 좀 복잡하네요. 자, 그곳에다가 열심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i의 n제곱이 있으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뭐 규칙적으로 좀 잘 알아둬서 문제풀이에 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7제곱을 이제 7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7제곱이니까 이건 음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7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i의 7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7제곱은 4제곱이 1이 규칙이니까 이분 마이너스 7 i 세제곱이 되겠고, 세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7i 이렇게 처리해 가면 일단은 좀 깔끔하게 좀 일단 하나는 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몇 제곱이 있습니까? 26제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 26제곱은 플러스니까 됐고 26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i에 26제곱이 되는데 또 네 번마다 규칙이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4, 6, 24. 그러면 i 제곱 정도 좀 남습니다. 24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6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Z에 이번에 또 얼마입니까? 37제곱입니까? 자, 그럼 37제곱 홀수니까 마이너스 되겠고 37을 쓰면 되겠고, i에 37제곱을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7에다가 4, 9, 36. 그럼 이제 i 하나 남습니다. 다 된 건가요? 뭐 이렇게 끝입니까? 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51을 쓰는 건가요? 자, 일단 마이너스 1에 52제곱 플러스가 되겠고 51을 사용하면 되겠고 i에 52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근데 이 50이란 숫자가 4로 나누게 되면 4일은 4에다가 10이니까 4, 30 이렇게 되잖아요. 나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i의 4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들이 지금 다 완성됐는데요. 그러면 7i에 마이너스 37i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에다가 플러스 52도 있는 이런 계산을 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6이 되나요? 2배지면 5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럼 마이너스 30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가 얻어졌는데 a 빼기 b를 하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a 마이너스 b를 처리해주면 이게 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6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이거는 뭐 주어진 시계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이제 항이 좀 이렇게 복잡한 듯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겁을 팍팍 주는데, 쫄지만 않으면 되겠군요. 쫄지만 않으면 에이, 숫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 그리고 나서 지금 살펴보면 위에 이렇게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처리해가면 뭐 무난히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쫄지 말고 침착하게 산수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 세변 길이라고 적혀있을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때 넓이를 한번 구해달라. 자, 가 조건 많이 본 겁니다. 뭐죠? 피타고라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일 때 성립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직각. A가 빗변이 되니까 A, 그 다음에 이제 뭐 BC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죠? b제곱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16이다. 는 제로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2, 8, 16 이렇게 8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하고 또는 b 값은 8 되는데 무슨 변길이의 음수가 있겠습니까? 8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8 이렇게 해서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무난하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결국 이 문제는 다에서 인수분해를 얼마나 잘할까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a의 b제곱 빼기 c제곱, b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의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형태를 좀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a에 대해서도 2차, B에 대해서도 2차, 뭐 C에 대해서도 2차 이렇게 뭐 C도 뭐 많군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차수가 다 같으니까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하겠다 해야 되겠습니다. A 제곱이 관여된 부분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A 제곱이 요렇게 전개할 때 A 제곱이 나오고 요렇게 전개할 때 A 제곱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C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A가 관여된 이 부분 여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B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A가 없는 부분 이렇게 전개, 이렇게 전개인데 전부 BC 공통에다가 이 부분이 제곱이니까 C가 되겠고 이쪽은 빼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리가 깔끔히 됐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C-B 공통에 그러면 맨 앞쪽 부분은 A제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플러스를 먼저 썼군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B 플러스 C에 A가 되겠고 BC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또 다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C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A하고 나머지 변기력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C 마이너스 C가 B 또는 A가 B 또는 A는 C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부분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B하고 C하고 같아야 되겠다. 이 부분 B 값이 8로 얻었는데 같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구해가면 되죠.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분의 1에 B 길이 8, C 길이도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32가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세 가지 조건으로 주어져 있지만, 자, 뭐 주 관계식은 이제 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푼 다음에 이제 앞 기존에 주어진 거하고 연계성 있는 거 조금 살펴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모를 일은 없습니다. A가 B 빼는 직각삼각형, 인수분해 이 정도는 뭐 잘 할 수 있습니다. B 값 나왔습니다. 다가 좀 복잡 여러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차수가 낮은 문자 해야 되거든요. 차수 낮은 문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수가 다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잘 정리해야 되겠죠. 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없는 부분. 자, 됐습니까? 아마 이게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그 다음 풀이가 쫙쫙 진행되는데 주어진 식을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결정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차수가 같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없어도 풀이가 잘 진행된다는 거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시험 장소에서 만났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력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상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2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g3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나누면 나머지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에서 2차 당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gx는 이제 이거 1차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식을 이번에 gx로 나눴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gx로 나눴고 여기가 지금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요. 상수항.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수항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부분들이 인수로 좀
이런 항이 좀 존재해야만 백에서 지워지고 플러스 C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주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어떻게 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 근데 또 주어진 식이 또 재미있는 식입니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런 형태의 된 식이죠.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로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차 부분이 뭐 gx 뭐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또 gx로 나누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할까? 주어진 정보가 딸랑 2개인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좀 풀이가 좀 난해지는데, 자, 아이디어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주어진 식을 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기 한 식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c 플러스 1 마이너스 c 이런 형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지금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c에 x 플러스 1 이렇게 좀 전개.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fx죠. 이게 fx로 나누면 이게 이제 몫이 생기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 부분이 지금 gx 형태가 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 이제 목 이런 형태의 나머지 부분이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되겠습니다. 와, 그렇단 이야기는 이 gx 부분이 이제 x 플러스 1인데 그 다음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가 gx로 나눌 때 이제 x 플러스 1 이런 정보를 나누게 되면 와, 이 부분에 대해서 x 플러스 1인수 다 돼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상수항인데 이 상수항이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fx 자체가 이제 c 값이 0이 되는 형태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그럼 c 값이 0이니까 x 플러스 1번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gx라는 것이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 독특한 형태의 식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g3의 값을 구해달라. 이건 뭐 다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이제 사고해 가는 거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식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그런 스타일에서 좀 살짝 벗어난 그런 형태라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fx를 2차로 나눴다. 2차 방식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뭐 2차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차 부분. 현재 정보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1차로 나눴을 때,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결과가 0인 거고, 이제 상수항 부분. 그렇다면 fx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x에 이제 상수항 부분을 몰라서 이제 c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 부분을, 자, 이런 개념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틀을 좀 잡아갔는데, 이 부분이 gx를 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틀 잡아가기 어려워서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이제 식을 좀 변형한 거죠. 이렇게 이런 중간 과정 거쳐서 변형을 한 거죠. 이렇게 주어진 fx를 좀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전개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취지에 맞춰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좀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형태에서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나오는 부분까지 되시죠? 와우, 독특한 문제가 마지막 문제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독특한 부분 나온 거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풀이가 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상행구 해설, 마지막 해설이었으니까 상행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